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손목하수와 발목하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 일종의 마비 증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한약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봤었는데 네. 오늘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칸디다 질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칸디다 질염이라는 것은 바로 칸디다균이 곰팡이균인데요. 이 곰팡이균에 의해서 생기는 생식기 염증의 일종입니다. 오늘은 칸디다 질염이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칸디다 질염,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병인가요? 네, 칸디다 질염은 외음부나 질 부위가 간지럽고 치즈 같은 냉이 나오면서 성생활할 때 통증이 몹시 심하고 배뇨 시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세균에 의한 질염 염증이라면 이 항생제를 처방해야 할 것 같은데 네. 한약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질염, 칸디다 질염 이러니까 항생제를 쓰면은 날 것 같으나 잘 안 낫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칸디다 질염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생긴 모습과 체질, 그다음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 맥 등을 통해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은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이런 것을 쓰지 않더라도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러시죠. 3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밤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질염이 생겼다는 30대 학교 교사입니다. 그때부터 질염으로 유명하다는 곳은 다 다녀보았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이분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볼 때 특징적으로 목기가 강하게 생긴 그러한 체질이었습니다. 목기가 강하게 생긴 체질은 어떤 체질인가요? 네, 목기가 강하다는 것은 살이 없고 근골이 위주로 생긴 그러한 단단하고 날씬하게 생긴 그러한 체질이죠. 이런 여성은 특성상 바로 목이라는 것은 간 생식기이기 때문에 생식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목체형 체질에 생식기 질환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 네. 생기는 이유도 조금 알려주시죠. 네, 목체는 바로 간을 얘기합니다. 한의학에서 생식기는 간이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볼 때 목체형의 생식기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생식기 질환으로 고생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칸디다 질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발병을 했다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뭐 평생에 한 번 일어나도 괴로울 텐데 처음에는 가려움증이 심한 정도였는데 점점 아프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일상생활이 어려웠다고 했어요. 이것이 발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비물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나고 두부 깨는 것 같은 이런 냉이 나오며 밑이 화끈거려서 생식기 쪽으로 화끈거려서 얼음찜질을 했으면 할 정도로 굉장히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고 자는 것도 할 수가 없고 속옷조차도 입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깥에 나갈 때만 살짝 속옷을 입지 집에서는 속옷을 입지도 않고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심해진 겁니다. 질염이 생기려면
우선적으로 이분은 소변이 급박해지면서 힘들고 찌릿찌릿하면서 탁하고 하얀 가루 같은 것이 섞여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감기 몸살 같은 이런 것이 늘 동반되고 툭하면 감기 걸리면 목이 잘 붓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 질염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가렵다든지 아니면 뭐 냉이 많이 나오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심각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이분은 목체형이라는 생긴 모습이나 나타나는 증상, 특히 감기 몸살 같은 것이 동반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면서 그 냉대야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질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가미패독산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 가미패독산이라는 약은 사실은 감기약입니다. 그런데 감기약이 아주 대표적인 감기약이에요. 한방을 조금 아는 사람이면 아무 누구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이 염증 치료도 하고 피부염도 치료하고 관절 질환도 치료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가미패독산을 투여하였는데 한 제를 투여하자마자 대변이 시원하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병을 치료할 때 한약 복용 후에 대변이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원활하게 나온다는 것은 일단 대단히 좋은 효과 반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께서 대소변이 잘 나오는 것을 좋은 반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진전 반응입니다. 바로 소변은 양기의 운행을 얘기하고 대변은 오장육부가 조화를 되찾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대변 소변이 좋아진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조화를 이루고 양기가 제대로 운행되니까 전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불편한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치료될 때 대변 소변, 한약을 투여한 후에 대변 소변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바로 병이 치료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표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 역시도 치료가 굉장히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달 후에 내원했을 때는 생식기의 질염 증상이 상당히 좋아졌으며 이 정도만 되어도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생식기가 화끈거려서 얼음을 대고 싶을 정도라든지 분비물에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든지 두부 으깨 놓은 것 같은 이런 냉이 나온다든지 가려움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누워버린다든지 감기 몸살처럼 항상 컨디션이 좋지 않다든지 소변이 급박하면서 또 생리통이 심했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호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 뒤에 거의 나은 듯해서 5개월 동안 그냥 지냈더니 조금 일주일 전부터 좋지 않아서 새벽에 아리한 느낌, 밑에가 아리한 느낌이 들기 시작해서 다시 내원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처방을 투여했더니 다시 좋아졌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병이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다 되지 않아서 너무 심하니까 약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동안 유명한 곳을 3년 동안이나 헤맸었는데 칸디다 질염이 한약을 투여하고 이렇게 효과를 보리라고는 본인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살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병원을 3년 동안이나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셨고 하지만 속 시원한 치료는 받지 못했고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이 한의학 치료를 통해서 시원하게 치료가 돼서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염증이라 하면 항생제나 소염제를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환자는 이런 치료로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렇지 이런 칸디다 질염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아마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칸디다 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의 치료 원리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환자는 좌우의 눈이 짝짝이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로 봅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하순이 발달됐어요. 상순과 하순이 있는데 아랫입술이 더 두툼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하초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질염과 대하, 소변 문제로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네. 대하를 보고 치료하기에는 통증과 열감이 너무나 심했고 소변 문제 역시 질염 발생 직전에 생기는 것으로 보아 음창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한 것입니다. 환자가 3년간 고통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허증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감안하여 음보소양증에 감이 귀비탕이나 소요산 계열을 쓰고 음창이 터졌을 때 팔물탕 계열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해 보았으나 이 한약을 만약에 투여했다면 이런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음부소양증으로 보기에는 증상이 너무나 심했으며 당장 치료를 위해서 음창의 통용방인 감이 패독산을 선방하게 된 것입니다. 모기가 강하게 생긴 사람들에게 패독산 종류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음창의 연장선으로 치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음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창이라는 것은 살이 패이고 허는 현상입니다. 네. 음이라는 것은 바로 생식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식기가 헐어서 푹 패이고 농혈이 나오는 현상을 음창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것을 현대의학적인 병명으로는 칸디다 질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질염의 증상이 심각했으며 3년 동안 고생을 한 것입니다. 질염도 너무나 복잡하고 종류가 많으므로 체질이나 증상, 다양한 증상들로 보아서 동반되는 증상들로 보아서 치료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식기가 화끈거려서 얼음을 대고 싶을 정도라든지 분분밀이 시큼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든지 두부를 으깨 놓은 것 같은 것이라든지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누워버린다든지 감기 몸살 같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은 또는 소변이 급박하는 이런 모든 증상들이 가벼운 질염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음창입니다. 말하자면 생식기가 허는 증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앞선 사례자분께서는 3년 동안이나 병원을 돌아다니셨는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음창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음창에도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습음창, 투정창, 음식창이라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은 습음창은 네. 어떤 증상인가요? 습음창, 이것은 신기가 허할 때 풍습의 사기가 침범하여 생기는 증상으로서 생식기가 가렵고 헐고 진물이 나오고 옴이나 버섯 같은 피부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투정창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 오랫동안 아내 없이 지내 성욕만 동하면서 상한 정액이 사출되지 못하고 음경 속에 남아 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경에 헌대가 생기기 시작하고 뻘겋게 붓고 짓물러서 푹 패이고 아파서 가려워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투정창이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음식창은 어떤 것인가요? 네, 하초에 열이 몰려서 말하자면 생식적으로 어떠한 습한 기운이라든지 더운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여서 경락이 막혀요. 그러면 여성의 자궁 속에 상한 정액이 머물러 있거나 월경이 끝나기 전에 성생활을 해요. 생리 중에 성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성생활 후에 씻지를 않아요. 그러면 더러운 것이 머물러 있어서 생기는 것으로서
음경에서 고환까지 붓고 아프며 소변이 잘 나오지도 않으며 음경이 짓물러서 살이 패이고 농혈이 나오는 증상입니다. 이거는 음경이라고 그랬는데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염증 질환이라고 하면 항생제를 투여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한의학에서는 염증 치료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염증도 조형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염증에는 항생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놈 항생제 가지고 듣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한의학 치료를 하면 정말로 잘 치료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깜짝 놀랄 정도로 치료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창이라는 것은 생식기에 나타나는 음창뿐만 아니라 전신의 어디에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방치료가 아니면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